자, 이제 우리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그 다문화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수업의 진도가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난이도를 더 높여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사실 제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종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나아가던 방은 그대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그린 전쟁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써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 채워왔다고 비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숙제 검사 안 할 테니까 쓰시고 이거를 학기말 때 내시면 돼요. 학기말 지금 생각할 때는 한 6월 한 10일 정도에 거둘 예정이에요. 그때 우리 시험 안 보고 거둘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채우지 못한 부분은 각자 자습해서 채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그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에 평화를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웬만한 요새 영상 같은 경우는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조교쌤이나 근로학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이 정도 찾는 것은 또 손자, 손녀가 이 정도 찾는 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할머니 공부하는데 좀 도와줘. 라고 좀 찾아줘. 라고 하면은, 걔들은 귀신같이 찾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80페이지. 커피, 우유와 소보루빵에 관한 책이에요. 어때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아마 이 책도 되게 재미있죠? 어떻게 박봉호님 읽어보셨어요? 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커피, 우유와 소보루빵? 이거 책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서관에 많은 분이 벌써 빌려갔던데 다? 빌려가고 아직 반납이 안 됐어요. 아마 이제 자율전공 학생들 중에 빌려갔을 텐데,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할 거니까, 이 책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보려니까 네. 그냥 도서관하고 또 연결이 됐다. 그럼요. 예, 빌리셔도 돼요. 빌리세요. 다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아마 우리 학교에도 3권인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율전공 학생이 다 이미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 이제 반납하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예약을 걸면은 반납하면 이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가서 빌리시면 됩니다. 자, 커피, 우유와 소보루빵. 여러분, 소보루빵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옛날에 제과점에 팔았던 소보루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교재 보시면 차별과 차이를 생각하며 읽어봐라. 이거 우리 배웠죠? 네. 자, 차별과 차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다르죠? 차별과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차이는 네. 내가 나를 비교하는 게 차이고, 네. 차별은 너와 나는 너는 다르다. 좀 아쉽네요. 자, 맞아요. 또요? 여기요. 네, 말씀해보세요. 차이는 남녀 기능을 같은 시험을 보는 것처럼 네. 보는 거고, 네. 차별은 같은데 다르게 인정하는 거. 반은 맞는, 왜냐면 이제 잘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 차별은 뭐냐면, 같은데 다르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고, 차이는 어때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근데 남과 여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인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차별과 차이를 생각하면 읽어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읽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읽어라. 세 번째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 공존이 뭐예요? 그쵸? 함께 살아가는 게 공존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다문화에 관한 내용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멜팅팟이라는 게 있어요. 멜팅팟이 뭐예요? 예를 들어, 멜팅팟이라는 게 뭐냐면, 항아리나 이 냄비에다가 브로콜리 넣고, 넣고 막 끓여요. 그럼 나중에 되고 나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같이 넣어서 끓이면 네. 내용물이 보이냐고요? 네. 아니 보이겠죠. 보여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쵸. 근데, 얘들 보세요. 근데, 이 멜팅팟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멜팅이 이제 끓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막 다 넣고 푹푹 삶으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브로콜리나 시금치 이런 게 다 안 보이고 다 흩어져가지고 합해 있죠? 자,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어요.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요새 마요네즈 쓰나 안 쓰나 모르겠는데, 해서 막 하면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보여요, 안 보여요? 내용물이 다 합쳐서 보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물이 브로콜리나 시금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오이 이런 게? 보이죠? 보이죠? 자, 이걸 이제 샐러드 볼이라고 그래요, 샐러드 볼. 샐러드 볼이 뭐냐면 이제 접시란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학생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은 멜팅 팟처럼 막 퍽퍽 끓여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끓이는 게 올바른 다문화 정책일까요? 아니면 샐러드 볼처럼 다 요리했는데 불구하고 안에 구성물이 다 보이는 게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국으로 결혼 이민자나 노동자가 오면 한국의 문화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은 그게 아니라 각자의 요소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샐러드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당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당 가면은 왜 그 스테인 글라스가 있죠. 근데 그 스테인 글라스 하나하나는 다 따로의 모습인데 어때요? 그거를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의 성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식하게 하나 배워볼까요? 뭐라고요? 멜팅 팟. 멜팅 팟이 뭐예요? 그죠? 그렇죠. 항아리. 끓는 항아리. 일종의 이제 동화가 뭔지 아시죠? 같게 만드는 거. 동화를 위한 다문화 정책을 멜팅 팟이라고 하고, 그리고 샐러드 볼은 뭐예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샐러드 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샐러드 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주방에서 그쵸? 볼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쌤은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전학 오던 날 백일 친구 보리스에게 커피 우유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보리스는 샘에게 계속 뒤처지게 되고 라이벌이 된 샘에게 점점 더 질투심을 키우고 샘을 놀린다. 샘의 반 친구들은 음악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샘이 반주를 맡게 되지만 팔에 한 깁스로 보리스가 반주를 하게 된다. 반주를 하지 못하게 된 샘은 너무 속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하는 샘에게 보리스는 한 손씩 피아노 반주 연습을 해서 경연대회 반주를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샘은 왼손, 보리스는 오른손으로 매일매일 반주 연습을 해서 결국 경연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되고 특별상으로 반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까 이제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차별과 놀림을 당해야 했던 샘.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와 화합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네. 얘는 이제 그 한 손씩 피아노 연주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너무 네. 진짜 배려가 좋았는데 네. 왜 또 놀리냐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제 하나씩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마음을 열어요라는 이제 단락이 있어요.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혹시나 놀림의 경험이 없다면 보거나 들은 내용을 한번 써 보십시오. 자, 연습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이제 쓰신 분들은 마음을 여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내용을 적어 보세요.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그리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면 아니더라도 보거나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 발표해 보실까요?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왜 그랬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혹시 뭐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놀림이나 따돌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자, 어떤 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여기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는 네. 경험은 없고요. 네, 제가 들은 바를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적어봤어요. 네, 네. 여고생이 전학을 갔다고 해서 네. 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왕따를 당해서 네.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학생의 엄마 성격을 봤을 때 네. 그 엄마 성격이 내가 최고고 또 자기 의견이 옳고 네. 그런 성향이 많아서 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네. 그 왕따를 당하지 않았나. 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고생이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의 원인이 엄마의 좀 더 유별날 어떤 성격 때문에 전학을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양면적인 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왕따를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발표의 경우는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왕따를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설사 왕따를 당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예, 박범님 말씀하세요. 교수님, 네. 일반적인 게 아니고 네. 저기 국회를 좀 말하고 싶은데 네, 네. 빗나갈 수도 있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 야당이 네. 지금은 또 여당과 야당이 또 바뀌어서 네. 어느 한편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네. 한편은 작으니까 네. 이 많은 척에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저희들은 아니지만 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척을 좀 왕따를 시키지 않나. 아, 그 맞습니다. 그걸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왕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러리로. 그리고 사실은 왕따여도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만 다음에도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소야대에 있어서 큰 정당이 소수의 정당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끼리도 왕따가 있다더라. 자, 이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은 괴롭죠. 또요. 섭섭하고요. 또요. 외로울 거. 외롭고요. 또 죽고 싶고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요. 네. 또 말씀하시다 말았네. 싫을 것 같아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싫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왕따를 이게 교실에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온라인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거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 사람을 다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가도 되잖아요. 나가면 또 불러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걔 하나를 놓고 가운데서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되게 평온한데 실제로 이제 단톡방에 묶어놓고서 못 나가게 하고 계속 막 너무 심한 막 욕을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일종의 이제 왕따나 또는 따돌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경찰에다가 신고할 수가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사실 더 심한 이제 왕따나 괴롭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문화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평범한 우리나라 사람임에 불구하고 한 반에서 이제 힘이 약하거나 조금은 돌출될 수 있는 아이의 경우에 그거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제 왕따시키는 이제 왕따는 일종의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우리 성인학습자 반에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다른 과 수업에 보면 어떤 애는 수업에서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꼭 수업만 듣고 있다가 끝나면 또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이제 뭐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놀림이나 왕따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는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을 들어주거나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소개시켜 보세요. 자, 82페이지 보면은 여기 3명 정도가 있는데 3명을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쓰셔도 돼요. 자,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는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뭐 이름도 이렇게 적고 그래. 뭐 이름까지 적지 않으셔도요. 뭐 되고 누구누구다.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를 한번 여기다 써보세요. 네. 점점 예습해 오신 분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자, 3명 다 안 써도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남편분이 이런 고민을 들어주거나 든든한 지원자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종교 생활을 하신다면은 교회 성직자분이 이런 이제 지원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걸 글로 쓰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만 써보셔야 돼요. 자꾸만 써보셔야 돼요. 자, 뭐, 어떤 분이 말씀해 보실까요? 뭐, 나는 뭐, 이게 사생활적에서 발표 안 하겠다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나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든든한 지원자에 대해서 내가 소개시킬 만한 분이 있다. 라고 하신 분은 발표하셔도 돼요. 자, 어떤 분이요? 아무도 없어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하시겠어요? 하실까요? 네, 안 하셔요?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신가요? 자, 또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사촌 언니가요. 네.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정년퇴직했어요. 네. 동갑인데 생일이 먼저라서 언니가 돼요. 네네. 근데 제가 이 학교 다니는 거 보고 너무 격려해주고 좋아해주고 네. 얘기하면 막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더 자주 만나게 돼.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뭐 60이 넘어서 웬 공부야 라고 혹시나 비아냥 걸 수 있겠으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매우 감사한 일이죠. 제가 우리 20살, 제가 이거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제 그저께 다른 거 어떤 과를 수업했어요. 30명 수업하는데 5명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25명 다 엎드려 있거나 핸드폰 하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수업이 얼마나 삶에서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이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막 반드시 막 연봉이 높은 취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자체가 우리가 의미가 있고 사실 제가 알다니 그러거든요. 지금 나와서 알바를 해서 시간당 시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남는 방법이다. 알바에서 10,000원 받아봐야 스타벅스에서 커피 2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커피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또 내가 책을 사서 책은 내가 버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새로운 공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의지해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죠.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있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물론 우리 아들 딸이 네. 지원해주지만 네. 첫 번째 아들 딸보다는 우리 며느리가 네. 매우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마음스럽고 네. 그리고 우리 7층의 엄마가 같이 한 20년 살았는데 네. 그 라인의 엄마들이 옛날에는 나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러기만 했는데 네. 막상 학교를 오고 이러면서 뭐 반찬 해먹을 시간이 없다고 늘 반찬해갖고 나를 좋은 이웃입니다. 늘 네. 먹어보라고 힘든데 네.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 주위의 사람들이 참 든든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제 다른 말씀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남편분이 이제 이건 반대예요. 지원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편분이 물어봤대요. 남편이 본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남편이 항상 그런대요. 네가 뭘 알아? 그런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주눅 뜨고 살았는데 경민대에 입학한 다음에 네가 뭘 알아? 그런대요. 근데 그랬대요. 넌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런데 남편한테. 넌 대학도 안 나왔잖아. 난 대학 다녀. 넌 네가 뭘 알아? 남편이 꼼짝 못한대요. 그 남편이 고등학교 갔거든요. 본인은 대학 다니잖아요. 네가 뭘 알아? 그래. 넌 대학생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전됐죠. 정말 그 영유아 성인학습자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성인학자들이 20년 전에 자기에게 편지 쓰라고 하면 이렇게 펑펑 운대요. 20년 동안. 그럼 자기가 뭐 아들, 딸 이렇게 공부시키고 뭐 이러면서 내가 정말 내 옷 하나 변변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막 여기서 펑펑 울기 시작하면 여기도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대. 수업을 할 수가 없대. 자, 근데 그래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뭘 알아가 뭐예요? 근데 네가 대학생도 아닌데 네가 뭘 알아? 근데요. 남편이 할 말이 없지. 입을 좀 들이대라고. 그러니까. 네. 저보고 네. 니는 뭐 하고 있노? 맨날 뭐 피곤하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나 학교 다니잖아. 학생이잖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무시를 안 한대요. 남편이 무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때 정말 잘하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높은 세대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막말을 하시나 봐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린 그랬다 쫓겨나죠, 우리는. 한 번은 제가, 자꾸만 이제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집안 들어가는 번호키가 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눌렀는데 번호가, 문이 안 열려요. 집사람이 나 몰래 번호키를 바꿨구나. 그냥 항상, 우린 그런 얘기 했다 당장 쫓겨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다고. 좋습니다.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뭐 내 등록금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격려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죠. 뭐 쓸데없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래도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이제 너의 삶을 찾아가라고 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뭐냐면,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여가지고, 지금 67세 된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다가,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인생 이모작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65세도 진로가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65세인데, 우리나라 맥도날드 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연봉이 5억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퇴직하면 대부분 다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을 다니는데 지금도 엄청 바쁘게 막 지금 생활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모셔가지고 우리 성인학자분들한테 60세 이상의 삶에서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특강해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더, 네. 우리 이제 그 동아리 돈이 나오면,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분 보고 재능 기부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소하게 강의비는 드리고 오셔가지고 반 섞임이 너무 많으니까 A반, B반 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네. 따로 해달라고. 막 너무 내용 없고 재미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재밌어도 내용이 좋죠? 네. 그죠? 대답 안 하시네요. 일단은 60대와 70대를 위한 진로 특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60대도 진로 특강이 돼요? 된대요. 70대도 돼요? 된대요. 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저 동생 한번 소개할게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오남매, 제가 큰딸이고 네. 딸인데요. 네. 둘째가 동생, 여동생인데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잖아요. 친정. 네네. 근데 지는 이제 옛날에 대학교를 나왔다고 네. 눈물 날 정도로 네. 저를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요즘엔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는데 치매세요. 네. 근데 동생이 그렇게 말없이 엄마를 잘 모셔서 대학교 잘 다니라고 그런 게 너무 눈물 나올 정도. 네. 사실 이게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이게 동생이나 이게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뭐 간병비를 누가 내냐 안 내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언니가 공부를 시작해서 격려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맨 처음에 네. 저 친구가 여기 경민대학교 네. 이거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저만 놓고 친구가 네. 여기 학교를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네. 그래서 친구가 어제 문자 보냈어. 네. 문자로 엄마 어떠시냐고. 그래서 네. 부모님이 아파서 시골에 내려가 있대요. 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아침 보니까 문자가 왔어. 학교 생활 어떠니? 네.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오래 푹 쉬었다가 네. 내년에 꼭 경민대학교 오라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공부가 재밌어야지 공부가 힘들고 또 취업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 오는 게 그러니까 20살에도 이해도 돼요. 뭐 사실은 뭐 공부에 대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적에 맞추다가 어쩌다 보다 온 거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남자가 군대 가야 되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게 재밌지. 우리도 저들처럼 막 취업해야 되고 막 학점에 목숨 걸어야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습니다. 자, 83페이지 보시면 차근차근 맛보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을 읽으셔야지만 되는데 자, 우리 살짝 손만 들어보실까요? 책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책을 빨리 돌리셔서 다른 분도 읽으실 수 있게, 그렇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다 얘기해서 우리 책을 조금 더 사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근데 원래 도서관에 책을, 한 권의 책을, 같은 책을 2권, 3권 사는 게 원래 금지돼 있어요. 그냥 다양한 책을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잘전공 학생들은 매년마다 이 책을 읽을 거다라고 했더니 도서관에서 책을 더 살 것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책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신청을 했더니 네. 대출해버려서 네. 그럼 예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예약도 3명이 있어서 우리 잘전공 학생들이 그만큼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사실은. 주말 드라마 안 봐도 안 죽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우리 50명의 잘전공 학생들이 모두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 50명 중에서 5명만 변화돼도 그 교육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83페이지 보시면 샘의 부모가 에리트레이를 떠나 독일에서 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독일에 살게 된 과정이 뭔가요? 책 읽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샘의 부모가 에리트레이를 떠나서 독일에서 살게 된 과정이 뭐죠? A반에서 발표하는 아니 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A반 B반 나눈 거지 같은 잘전공이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요. 네, 독일을 떠나지 못하는 네. 큰 이유는 샘 때문에 네. 그들은 샘의 평화롭게 엄마 아빠는 네. 샘의 평화롭게 안전하게 네. 자리 잡고 네.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했고 샘만큼 자신들보다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다른 아이들처럼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배불리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 막 A반, B반 그러는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이제 나눈 거고 막 그게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뭐 눈치 보려고 그러니까 학교에 규칙은 있긴 하지만 막 눈치 보려고 학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어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 A반은 A반끼리 수강생활하는 게 아니라 A반이지만 애초부터 수강시간 자체를 왜냐면 지금 출석부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A반 것도 뒤져봐야 되고 B반 것도 뒤져봐야 되고 온라인도 뒤져봐야 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으로 가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같은 학우들이니까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자, 1번 내용 잘 말씀하셨는데 1번 내용을 좀 더 다르게 발표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발표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수업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수업을 주도하게 온 거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책은 못 봤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아니, 왜 읽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 홀딩. 이거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네. 그 피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얀색은
네. 네. 우유는 그 까만 건발 얘기하는 거 소보로 그 빵은 그 친구가 주궁제가 많아서 맞아요. 그 소보로라고 그 빵 같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책 읽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거를 뼈에 네. 커피와 우유와 소보루빵이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서 네. 이렇게 본다면 네. 누구든지 책을 읽어본 사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너무나 그거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또 다른 또 읽어보신 분들, 아까 몇 분 손 드셨잖아요. 또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두 분밖에 없나요? 아까 몇 분 손 드셨는데. 자, 어쨌든, 네, 말씀해보세요, 안건희님. 에스트리아가 네. 뇌절로 전쟁이 났어요. 네. 독일 의사의 도움으로 그 쌤의 부모님들이 독일에 와서 정착을 하고 네. 쌤을 나와서 쌤의 국적은 아마 독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독일은 그리고 교육 환경과 쌤의 미래를 위해서 네. 아마 독일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아까 박보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 아까 민부사님이 얘기한 거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쌤을 위해서,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 독일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보면 학교에 처음 전학 오던 날 쌤은 초코우유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초코우유라는 별명을 쌤에게 붙인 보리스의 행동은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유를 들어 써보세요. 자, 우리 83페이지 내용이죠. 여기 빈칸에다가, 한번 예습을 안 해오신 분들은 거기다 한번 써보시고, 혹시나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혼잣말로 발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발표를. 자, 대부분 다 아마 폭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폭력이고 이게 왜 폭력이 아닌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아닌지도 또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리스 행동은 폭력일까요? 라고 했다면 대부분 다 폭력이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보리스의 행동이 폭력적인지에 관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걸 지금 말할까요? 네? 그걸 지금 말할까요? 네, 일단 좀 써온 거 보고요. 네네. 제가 다른 바에 가면 박보님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고령에도 불구하고 책 빌리시고 지난번에 두꺼운 책 어떻게 반납하셨어요? 박보님 두꺼운 책 반납하셨어요? 만델라인가요, 책? 아니요, 그게 네. 한 900페이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안 많잖아요. 읽으니까 지금 한 30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300페이지 밖에요? 엄청 많이 계신 건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못 읽어요, 900페이지는. 네. 글이 촘촘하고 자세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도 네.
아, 900페이지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책을 이게 읽으면요. 네. 물론 이제 뭐 대충적인 그 스토리는 조금씩 네. 있겠지만 이쪽에 읽다가 이쪽에 읽으면 이쪽에는 뭘 읽었는지 모르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책을 읽어도, 자, 보세요. 책을 읽어도 내용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최소한, 어쨌든 900페이지 다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래도 900페이지를 완독했다, 포기 안 하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뿌듯해요. 네. 그리고요, 일기장 한통 쓰세요. 그래가지고 책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느낀 점 쓰고, 그럼 아, 내가 올해 몇 권 읽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책 빌렸나, 안 빌렸나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읽고 쓴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올해 50권은 책을 읽었다. 내가 대학에 진학 안 했더라면 내가 책을 50권 읽었겠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내적인 캐리어를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봉사나 독서 경험 가지고 또 뭐 서울대를 갈 겁니까? 어디 취업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 내면을 채우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박보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공부가 남는 거고, 결국에는 책이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책은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근데 있어요. 네. 네. 문장이 네. 진짜로 문장력이 좋더라고요. 아. 그 좋은 부분을 네.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페이지를 적어가지고 그 문장을 적어놓거든요. 아,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도서관에서 명문장 그 공모 무슨 콘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명문장들을 모아서 이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적어놓은 거 있으시면 그거 내시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도서관에서 선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거보다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돌아서면 네. 페이지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제 적어놓고 그 문장을 적어놓고 맞아요. 네. 그 책이 네. 문장력이 너무 좋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외국 책을 번역한 책 같은 경우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문장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 책인데 그 정도로 문장력이 좋으면 번역을 되게 잘한 거죠, 사실은. 네. 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폭력입니까? 네, 폭력이라. 잠시만요. 자, 우리 발표 안 하신 분들 좀 발표를 해보세요. 방청객가 아니잖아요, 방청객. 우리 서영숙님. 네. 자, 잠시 들어볼게요. 네. 별명을 붙인 쪽은 장난이겠으나 네. 쌤에게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겠지요. 네. 심각하지요. 네. 아, 그래서 달갑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폭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영수님은 되게 문학소녀 같아요. 시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할 때 저처럼 막 딱딱 끊는 게 아니라 뭐뭐 하고요, 라고 해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되게 그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또 다른 분. 네, 말씀해 보세요. 신체적인 약점이나 외모를 갖고 몰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생각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갖고 틀리는데 네. 보통 그냥 그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태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알지? 거시기.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해도 알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완전하게 표현하는 게, 결국에 이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근데까지 60가까이 살아오면서 이 정도 얘기 안 하면 거의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도 남들 다 알아. 아, 그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사실은 얘기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 네, 말씀해보세요. 피부가 검기나 뭐 우리 항색 인종 누렇기나 네. 백인종면 하얗기나 그거는 타고난 건데 그거는 하나의 피부인데 그걸 굳이 뭐 말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왜냐면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제 공부 안 해가지고 F학점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죠. 왜냐면 열심히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피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놀리는 것은
그거는 되게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죠? 또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쌤 피부가 검다고 초코우유라고 별명을 붙였다면 네. 그건 인간 모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흰 사람도 검은 사람도 우리처럼 항생인도 있잖아요. 네. 쌤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삶은 그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 나는 아까 서영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폭력이고 또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자, 한 분만 더 발표해 볼까요? 한 분만 더요. 자,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감사해요.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거죠? 아니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기 듣기 힘든 말을 네. 직접적으로 네. 표현하면 육체적도 학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폭력은요.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근데 정신적인 폭력이나 정서적인 폭력은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죠. 근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학대가 있고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학대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그것도 역시 학대인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뭐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이런 원하지 않는 별명을 붙임으로써 정신적인 학대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많이 증명이 됐는데 네, 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그냥 생각하는 게 네. 나도 그냥 어느 폭력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서 한번 느낀 게 네. 양쪽에 진짜 피부 되게 새카만 사람이 두 사람 앉았어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서갖고 저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 네. 읽으면서 나도 이러지 않았나.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는 그게 나도 또한 차별과 나도 또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몰랐는데 나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결국에는 나도 이런 다문화나 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못된 행동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나라고 반성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시키고 생각하고 또 나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단순하게 뭐 금방 또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 똑같은 말인데 네. 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어도 폭력일 수 있으니 꼭 때리는 것만이 네. 폭력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폭력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말고 또 뭘 하고 싶으냐면 발표와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종윤 선생님이 컴퓨터를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이제 어떤 발표 내용을 PPT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PPT로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수업도 해보고 싶어, 사실은. 겁내시는군요, 벌써. 자, 네. 또 보기에는 네, 말씀하세요. 그 보리스가 네. 샘을 놀릴 때 네. 질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스트레스 주는 거는 분명히 폭력이겠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질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겠다. 좋습니다. 우리 수업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자, 세 번째. 왜 샘의 이웃들은 소년들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맞닥뜨리고 민부선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지금 MT 때 그랬나 언제 때 뭐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때리는 거를 보고 주위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 질문 보고서 민부선님 생각 그때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해당이 되나 보다. 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복이 무서우니까. 나중에 보복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죠. 사실 요즘에는요, 여기도 고등학생들 담배 펴도요, 너 고등학생이지? 왜 담배 펴?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고3들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좀 맞습니다. 또요? 또 이제 그 애들 마음도 그 애들 마음과 비슷하니까 안 할 수도 네. 있는. 그들하고 마음이 비슷하니까, 네, 안 할 수도 있고요. 또요? 제 생각에 네. 장난으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해를 하고 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장난으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신고 안 한 것 같다. 자, 근데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까 성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폭력으로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어떤 경우도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건 정답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 서로 네. 이해를 폭이 넓어지도록 배려해주고 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서로 더 배려해주기 위해서. 네. 아, 배려해주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또요. 잠깐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 있잖아요. 저도 듣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 시골에서 저기 왜 중학생이 담배를 피워서 네. 아줌마가 네. 뭐라고 했더니 아줌마 이리 와봐 오라 해서 갔대요. 네. 그랬더니 아줌마 나 담배 사진 나면서 네. 어디 끌고 가지고 담배를 막 뒤져가지고 죽였대요. 너무 비극적이네요. 깜짝이야. 그야말로 마지막에 너무 폭력적인데요. 담배불로 지져가지고. 얘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들은요. 네. 저 강한 쪽이 편을 많이 들지. 맞아요. 약한 쪽 편을 잘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애들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보냐면 뭐 결국에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괜히 여기에 껴들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귀찮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신고를 이제 뭐 폭력적인 사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한대요. 112에다가. 왜 안 하냐면 나 말고 누군가는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전화를 안 한대요. 아무도. 왜냐면 내가 신고하면 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라 뭐 이렇게 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여기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보았을 수도 있죠. 또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네. 새벽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도 아파트 앞에 넘어지더라고요. 네. 일어나지 못하는 거 신고했더니요.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온다고요? 네, 그래서 또 청량이 거기서 어떤 양반이 쓰러져 있는데도 이거 신고하면 내 일이 바쁘니까는 그쵸. 전화를 못 받은 상황이니까 알고도 신고를 못 맞아요. 실제 그게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굳이 연루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연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84페이지 보시면, 위에 글에서 다문화에 대한 보리스와 보리스 일당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마 앞에서 뭐 놀리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연주회에서 샘은 왼손으로 보리스는 오른손으로 반주하여 피아노 이중주 특별상을 받게 됐다. 이때 샘과 보리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뭐 책 읽으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둘이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 색깔이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것이 같이 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공존의 이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85페이지 보면 여기 붙어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검긴 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까맣긴 한데 이제 요 이제 포스터 보셨죠? 자, 여러분 이제 주말 동안에 심심하실까봐 여기 보면은 다문화와 관련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봐라. 여기 우리 교재 86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손주분이랑 바빠서 못합니다. 못하셔도 돼요. 학기말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주말 동안에 뭐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보다 한번 책 열어보고 한번 해보겠다. 라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꼭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건 선택하세요. 근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학점 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불편하게 할 생각 없어요. 근데 학교의 규정을 최소화 지키면서 학점으로 크게 마음 상처받지 않게. 그렇다고 다 A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규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이왕 받는 거, 내가 A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거 가지고 내가 취업할 건 아니지만, 그럼 열심히 해보시는 거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껏 하시면 돼요. 영양껏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0 넘어서 이런 광고를 언제 만들어 보겠어요. 또 크레파스도 좀 그려보고 또 한번 색깔 그려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의외로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공익 광고처럼 다문화와 관련된 광고를 광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고의 뜻도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0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책도 함께 읽으면 좋아요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그 다음에 특히 막 서평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 찾아보시고 없으면 이게 주문하셔가지고 읽으시고 또 서평도 읽고 또 반드시 서평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책들 되게 다 쉬운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읽으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온 김에 책 읽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입학 안 하시면 책 가까이 못 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왕 마음 독하게 먹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 평화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에 이런 책도 있나요? 이제 찾아봐야 돼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래서 나 이 책을 꼭 읽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구매 신청을 하시면 한 2주는 걸려요. 2주 걸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그거 상관없이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앞 시간에는 여러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는 우리 수업을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어렵진 않죠? 어렵군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만 같이 할 때는 안 어려워요.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복지과 산업체반 수업을 하는데 66세 된 이장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데.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아니 어제 점심 뭐 먹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려운 거 배워서 기억이 나겠냐. 그냥 수업 시간이 즐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준비하실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기한 지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아시잖아요. 저는 되는 건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서 학교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싸운다고 되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반 대표님 미리미리 의견 수렴하셔서 혹시,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2분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까 말한 거죠. 뭐 컴퓨터 수업이 너무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학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 방학 띡 하고 나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협의하고 이게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박종규 선생님 시간도 맞춰봐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발자기금 내실 분도 미리미리 협의하셔서 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고 팀을 모아서 조교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저도 제가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데 뭐 박종규 선생님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A반하고도 B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우리 전체 중에 50명 중에 그래서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의견을 모아 보시고 모이겠다는 최소 성원이 되면은 하는 거고 또 성원이 많지 않은데 뭐 어차피 인원이 많은 것보다 적으면 교육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의하시면 나 이거 저거 다 싫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컴퓨터 자격증 딸 사람